차량에 또 문제점이 있네요. 왜냐? 바로 타이어 상태예요. 타이어 4짝 다 교체하셔야 되네요. 네, 지금 고장 코드를 지웠는데도 삭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등속 조인트도 터졌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구매 대행했던 차량 중에서 등속 조인트 터진 차량은 처음 보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소모품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라자동차입니다. 오늘 볼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푸조 3008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확인, 차대 번호 확인, 이 차량에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까지니까는 이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시면은 검사는 받아야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성능기록부입니다. 이제 성능기록부 같은 경우도 차량이 어떤 리콜 대상 차량인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인지, 그 외판에 어떤 도색이라든지 외판에 교체는 없는지,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실 때도 누유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불량인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는데요. 바로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갖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헤드램프 상태, 그리고 안개등 상태 좀 살펴보시고, 타이어 상태, 그리고 휠 상태,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십니다. 뒤에 대류등도 마찬가지겠죠. 하단 쪽에 어디 기스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쪽에 제가 좀 색깔이 틀려서 좀 확인했더니 높네요. 그죠? 그러면 부분 도색이 들어간 차량으로 좀 보여줘요. 이쪽 문짝은 도색이 다시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살짝 뭔가 도색 자체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았고요.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쪽에 좀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차량에 또 문제점이 있네요. 왜냐? 바로 타이어 상태예요. 타이어 4짝 다 교체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러 왔는데 타이어까지 내가 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는 금액적인 걸 타협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타협을 다 하셨기 때문에 타협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정숙성이면은 정말 정숙한 것 같아요. 차량 상태는 경유 차량 치고는 어느 정도 정숙성이 있긴 한 것 같고요. 일단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를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왜냐면 이 에어컨 상태가 또 안 좋게 되면은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상태 정상적으로 잘 접히고 펴지는지를 꼭 확인하셔 갖고, 유리모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올라갔다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네, 전혀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없습니다. 차량 상태는 진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작동 유무 상태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실내등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입차는 정말 진단기 꽂지 않고서는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신차 AS가 끝난 차량들, 그리고 키로수가 좀 많은 차량들은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고장 코드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 정상이네요. 네, 고장 코드가 지금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삭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장 코드를 지웠는데도 삭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장 시스템 인터페이스, 트렁크, 이거는 제가 봐도 간헐적인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간 전조등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라이트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외부로 나가서 전조등이 나갔나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뒤쪽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죠. 사이드 리피트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조등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고장 코드가 간헐적인 고장 코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게 저희 소견이고요. 이 차량 구입하셔도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등속 조인트도 터졌습니다.
이거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등속 조인트도 교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구매 대행했던 차량 중에서 등속 조인트 터진 차량은 처음 보거든요. 반대편은 또 괜찮네요. 반대편 등속 조인트 이상이 없죠. 하부 상태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하부 쇼바는 그나마 낫네요. 네, 하부 쇼바는 그나마 터진 부위가 없습니다. 뭐 엔진의 특유의 엔진 소리는 나진 않아요. 정상적인 엔진 소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엔진 오일은 교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액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갈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차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소모품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또 브레이크 오일은 정상적이네요. 네, 브레이크 오일 투분기는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시운전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어 때문에 노면 소리가 많이 나네요. 하부 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차량 상태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모품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투입차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차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제대로 알고 타지 못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정말 큰 돈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서 고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분께서도 이 차량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라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사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미라자동차에서 중고차 구매대행을 하시는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죠.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느 누구보다 정말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매 대행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볼 차량은 제가 좀 수원 쪽에 나왔어요. 바로 볼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은 이 차량입니다. 푸조 3008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상태, 수입차를 어떻게 사야지만이 정말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는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보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국산차랑 동일하지만은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중고차를 보러 오셨으면은 이 차의 서류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확인, 차대 번호 확인, 이 차량에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까지니까는 여기에서 플러스 30일 정도 기간이 주어지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시면은 검사는 받아야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저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딜러분들께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빌려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고리 역할을 저당을 잡아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차가 명의 변경이 되려면 저당권이 해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완납이 되시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성능기록부입니다. 이제 성능기록부 같은 경우도 다 틀립니다. 단지마다도 다 틀리고요, 지역마다도 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토항 같은 경우는 차량이 워낙 많은 단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능 자체가 하체를 띄우지 않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셔 갖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차량이 어떤 리콜 대상 차량인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인지, 그 외판에 어떤 도색이라든지 외판에 교체는 없는지,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실 때도 누유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불량인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보험료가 14만 5천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이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보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뇌관 상태 분명 중요합니다. 뇌관 상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모품 상태 중요합니다. 뇌관 상태를 또 살펴보실 때도 저는 항상 운전석 쪽 방향을 보고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외판 상태죠. 그리고 헤드램프 상태죠. 요즘에 나온 차량들은 대부분 헤드램프가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가 뭐 상처 입힌 차량이거나 아니면 깨진 차량이거나 손상된 차량일 경우에는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양쪽에 헤드램프 상태, 그리고 안개등 상태 좀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좀 도색 상태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어 상태, 그리고 휠 상태, 휠에 스크래치가 조금씩은 있네요. 그 우리나라 주차장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를 보시면서 중고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45도 각도 정도에서 보시면 이 차량이 도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느 정도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뒤에 대류등도 마찬가지겠죠. 대류등도 어디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 그 뒷범퍼 하단 쪽에 어디 기스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죠. 도색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이제 3m에서 한 5m 정도에서 전체적인 차량의 발란트 정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 쪽에 어디 스크래치 나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반대편 상태도 휠 상태는 온전하네요. 사이드 미러도 살짝 조금씩 기스는 나 있지만 이 정도는 크게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헤드램프도 이상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이제 도막 지정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도막 지정을 통해서 차량 상태, 사고 유무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이 도색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고객님께서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색에 따라서 이 차량이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도색에 들어간 차량들 좀 꺼려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도색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량 상태 도색은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조금씩 도장의 상태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치를 봤을 때는 도색은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차량 도색 하나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렇죠? 트렁크 상태도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일단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금액대에 과연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푸조만의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죠. 여기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차량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색 하나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 차량에 또 문제점이 있네요. 왜냐? 바로 타이어 상태예요. 타이어 4짝 다 교체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러 왔는데 타이어까지 내가 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는 금액적인 걸 타협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타협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뭐 타협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가 다 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교체하셔야 된다라는 거. 타이어가 언제적 타이어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출고용 타이어는 아니겠죠.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타이어 주기가 아마 출고용 타이어일 가망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민자, 앞뒤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으로는 타이어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건 제가 고지해 드리고요. 소모품적인 것들이 또 관리가 안 되어 있네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뒤쪽은 다 달았어요.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네요. 2018년 43주차 타이어. 그러니까 출고용 타이어가 껴져 있다라는 거죠. 출고용 타이어였는데 한 번도 타이어를 교체를 안 했다라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는 브레이크 타이어가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은 뒤쪽은 다 교체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타이어 교체, 뒤쪽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타이어가 교체됐으면은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소모품적인 것들이 교체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일단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의 전체적인 뭐 유격 상태라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휀다와 그죠? 앞범퍼 휀다와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 앞범퍼에 유격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단차가 있는 차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제 확인하셔갖고 사전에 좀 예방하시는 게, 왜냐면 단차가 있다라는 거는 사고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전체적 유격과 단차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뒷범퍼도 마찬가지고요. 뒷트렁크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은 사고는 한 번도 없는 차량으로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사고는 한 번도 없고요. 도색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그죠? 도색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차량 상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좀 도색이 들어간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쵸?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28이면. 근데 부분 도색이 들어갔나요? 제가 봤을 땐 도색은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도색이 들어갔네요. 지금 보니까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이 부분 도색이 들어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쪽에 제가 뭐 좀 색깔이 틀려서 좀 확인했더니 높네요. 그죠? 그러면 부분 도색이 들어간 차량으로 좀 보여져요. 이쪽 문짝은 도색이 다시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살짝 뭔가 도색 자체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았고요.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쪽에 좀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요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인 큰 사고는 없는 차량으로, 유격 하나 없는 차량으로, 단차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단순 도색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이 문짝 두 개는 도색이 들어간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네, 도색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 일단은 교체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단순 도색이 들어간 걸로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차량 상태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쉐이드라고 하나요? 이걸로 뭐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뭐 상처 입지 말라고. 근데 양면 테이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차량에 뭐 차 안에서 뭐 담배 냄새 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부분도 천시트예요. 천시트인데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정숙성이면은 정말 정숙한 것 같아요. 차량 상태는
경유 차량 치고는 그 어느 정도 정성이 있긴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펜벨트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리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소모품 상태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를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왜냐면 이 에어컨 상태가 또 안 좋게 되면은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거의 경유만의 특유의 소리는 일단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엔진의 어떤 떨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키로수는 86,000km 정도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주행거리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86,377, 86,390, 그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km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재성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고차 사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증 기간이 여기는 칼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30일 지났거나 2,000km 넘으면 절대 보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일단 소모품적인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상태 정상적으로 잘 접히고 펴지는지를 꼭 확인하셔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거 사이드미러 모터나 릴레이 손상이 있게 되면요 금액이 비쌉니다. 또 수입차라서도 그렇고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모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올라갔다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상이 없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전혀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좌우로 흔들어 보시죠. 왜냐면 현대기아 차량들은 그 조향장치 유격이 많습니다.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어 보셔갖고 정말 문제가 없는지 좀 판단하셔야 되시고요. 차량 상태는 진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작동 유무 상태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실내등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소모품적인 것들이 워낙 고가에다가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랑 틀리게 반드시 수입차 사신 분들은 진단기를 꼭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 구입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단기를 꽂기 위해서는 OBD 단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차들을 제가 구매 대행을 해보면 OBD 단자를 찾질 못해갖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하체 무릎 보호대를 무릎 쪽에 케이스를 떼고 나면은 저 무릎 쪽에 있거든요. 커넥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차는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야지만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량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고장 코드가 몇 개 뜨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86,000km, 푸조 차량들도 타이밍 벨트 형식입니다. 타이밍 벨트 형식이다 보니까는 벨트를 이제 교체할 시점, 이제 소모품적인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고객님들께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지금 진단기를 통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뭐 고장 코드가 몇 개 뜨긴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고장 코드인지는 100% 확인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입차는 정말 진단기 꽂지 않고서는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 AS가 남아있는 차량들은 괜찮겠지만 신차 AS가 끝난 차량들, 그리고 키로수가 좀 많은 차량들은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야지만이 제대로 된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셨다가는요 정말 수백만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수입차를 구입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외관 상태만 보지 마시고 진단기를 통해서 반드시 차량 상태가 어떨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정말 내 돈이 몇백만원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부분, 돈을 아끼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진단기 확인하셔갖고 중고차 구입하십시오. 네, 이 차량은 지금 보니까는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로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소고 한번 해보고 소고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차량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거의 100% 스캐닝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것들이 다 뭐냐면요,
지금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 자체가. 전동 윈도우,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코드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삭제해 보는데요, 그렇죠? 내장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고장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소모품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좀 판단하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정상적인 고장 코드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다 정상이네요. 네, 고장 코드가 지금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삭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장 코드를 지웠는데도 삭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장 시스템 인터페이스, 트렁크, 뭐 이거는 제가 봐도 간헐적인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간 전조등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라이트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차량 상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외부로 나가서 전조등이 나갔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뒤쪽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죠. 사이드 리피트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조등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고장 코드가 간헐적인 고장 코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게 저희 소견이고요. 이 차량 뭐 구입하셔도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고장 코드 이상 없습니다. 차량 자체 보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이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엔진 릴레이 유닛이라 그래서 그냥 주간 전조등이 결함이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엔진 같은 경우나 지금 오토미션은 다 정상으로 떠 있죠. 지금 내장 시스템 이것도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차량 이제 엔진룸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7, 8만 킬로가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소모품성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타이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완전 민짜시죠?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타이어 제가 봤을 때 좀 타시다가 타이어 터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십시오. 등속 조인트도 터졌습니다. 이거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등속 조인트도 교체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등속 조인트. 제가 여태까지 구매 대행했던 차량 중에서 등속 조인트 터진 차량은 처음 보거든요. 이 차량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보이셨던 것처럼 등속 조인트 또 교체하시려면 또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편 타이어, 이 차가 이제 소모품적으로 교체할 게 많네요. 관리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반대편 타이어도 보시면 완전 민짜이시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는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대편은 또 괜찮네요. 반대편 등속 조인트 이상이 없죠? 그죠? 지금 운전석 쪽은 터졌습니다. 앞에 쇼바는 그나마 낫고요. 지금 운전석 쪽은 등속 조인트 터졌기 때문에 교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금액은 뭐 비용을 좀 알아봐야겠지만은 소모품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하부 상태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하부 쇼바는 그나마 낫네요. 네, 하부 쇼바는 그나마 터진 부위가 없습니다. 반대편도 다시 타이어 지금 보시던 것처럼 타이어 다 교체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나마 뒤쪽 쇼바는 그나마 괜찮네요. 그리고 엔진룸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는 그냥 구입하셨다가는 낭패입니다. 낭패. 그래서 수입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십시오. 그래야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룸 열어서 차량 상태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오늘 차 보는 데만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엔진의 특유의 엔진 소리는 나진 않아요. 정상적인 엔진 소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동을 꺼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주분께서는 이 차량을 관리를 뭐 깔끔하게 하신 건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블로바이 가스 이 정도는 다 나오죠.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할 거고요. 그 새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와, 이거 수입차 전자 잘못 사셨다가는 정말 큰 낭패이기 때문에 새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쪽을 볼 수 없게끔 가림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체를 떠서 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차는요. 그 누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이제 반드시 깔끔하게 확실하게 보셔갖고 중고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영상 제가 추후에 다시 영상은 찍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좀 제가 확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새는 부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는 부위는 뭐 크게 보이진 않네요. 앞에 깨기 발전기거든요. 발전기 상태. 그 밑에는 뭐 에어컨 콤프가 있을 수 있겠죠. 차마다 조금씩 특성은 틀리죠. 국산 차량들은 대부분 발전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상태도 한번 볼까요? 어차피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는 엔진오일 상태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저는 무조건 엔진오일은 교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액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갈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차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소모품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오일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상태까지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로 4-5만, 5만 킬로에 한 번씩 교체하셔야 되시는데, 이 차량 소분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브레이크 오일은 정상적이네요. 네, 브레이크 오일 소분기는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엔진 오일은 한번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 오일 교체 타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저는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그래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그나마 괜찮네요. 브레이크 오일은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배터리 상태도 이 정도면은 전압 나쁘지 않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은 괜찮고, 전 냉각수 상태도 교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수리하기가 진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리하기가 불편해요. 이게 푸조 차량들이 그 냉각수 상태도, 부동액 상태도 한번. 부동액도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액도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모품 상태에 교체를 해야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잘 껴지지도 않네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시운전 좀 해보고, 그 사고 유무 상태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볼트 풀린 자국 전혀 없죠. 그럼 전방 사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제 전체적인 좀 소모품 상태를 좀 교체해야 되는 차량으로 일단 저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제가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 좀 더 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나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시운전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제가 좀 판단해 보니까는 이제 소모품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차체로는 괜찮아요. 차체는 나쁘진 않은데 뭐 엔진 상태도 저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차를 끌면서 이제 돈이 들어갈 부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라운드 뷰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시운전을 해보면 알겠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타이어 때문에 노면 소리가 많이 나네요.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하셔야 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교체하셔야 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 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차량 상태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모품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중고차 구입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투입차 정말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국산차 보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기 없이는 절대 수입차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일단은 이 차는 타이어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투입차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차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제대로 알고 사지 못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정말 큰 돈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서 고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소비자분께서도 이 차량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미랄 자동차가 성장하는 데 있어 기여하시는 겁니다. 구독 버튼 바로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